안녕하세요. IT는 형테크 형태기자입니다. 오늘은 장소가 좀 낯설죠? 회사 앞에 광화문 광장 나와 있는데요. 오늘 리뷰 주인공은 바로 DJI의 액션캠 신제품 액션5 프로입니다. 지금 이 영상도 제가 이 액션5 프로로 찍고 있는데요. 요새 이 액션캠이 정말 만능이죠. 화질이랑 색감 물론이고 야간 촬영도 정말 훌륭하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이 친구는 심지어 내장 메모리까지 갖췄습니다. 예능까지도 전부 이제 액션캠으로 찍는다니까 뭐 말 다 했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달간 이 액션5 프로를 사용하면서 뭐 밥 먹을 때도 써보고 출퇴근할 때도 써보고 그리고 운동할 때도 다 찍어볼 예정인데 언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 좋은지 장단점을 제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전작인 액션4랑 요새 유튜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카메라 오즈모 포켓3랑 비교도 빼놓지 않고 담았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리뷰 가볼게요. 가장 먼저 색감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액션4, 액션5, 포켓3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모두 DJI 제품인 만큼 색감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액션4와 액션5를 비교했을 때 액션5의 채도 밝기가 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새 제품 중에서는 포켓3가 가장 밝게 찍히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조도 테스트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조도에서는 액션5가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더라고요. 이번 액션5에는 슈퍼나이트 모드가 새로 탑재되었는데요. 특히 야간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밤에 액션5를 달고 러닝도 좀 해봤는데요. 보다 이제 생생한 슈퍼나이트 모드 후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풍경 비교를 해봤으니 인물 비교도 해봐야죠. 실내에서 제 모습을 촬영해봤는데요. 풍경 사진과 마찬가지로 액션4보다 액션5 프로에서 전체적으로 더 밝게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역시 포켓3가 가장 밝게 찍히는 편이었고요. 얼굴 쪽을 자세히 보면 포켓3가 화사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1인치 센서를 좀 따라가긴 힘들죠. 이래서 포켓3가 브이로거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넓은 그림보다는 주로 인물을 중심으로 담아낼 거라 좁은 화각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얼굴이 좀 더 화사하게 나오는 것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포켓3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포켓3가 밝게 찍히는 만큼 빗번짐이 조금 있죠. 추가로 액션4와도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액션4보다 액션5가 빗번짐을 좀 더 잘 잡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액션캠인데 물에도 담가봐야죠. 액션4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두 제품 모두 큰 차이 없이 좋은 화질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액션5는 전작보다 2m 늘어난 수심 20m까지 방수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제품과 손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터치도 불편함 없이 잘 되더라고요. 이런 내구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조심히 다뤄줘야 하는 포켓3는 상대가 되지 않죠. 다음으로 흔들림 보정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흔히들 손떨방이라고 하죠. 특히 액션캠에서는 이 흔들림 보정 기능이 정말 중요한데요. 액션5 프로에는 락스테디, 락스테디 플러스, 호라이즌 밸런싱, 호라이즌 스테디 기능이 있습니다. 락스테디가 가장 기본적인 흔들림 보정 방식이고요. 락스테디 플러스는 그보다 좀 더 강하게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호라이즌 밸런싱은 45도 이내에서 카메라가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호라이즌 스테디는 어떠한 각도에서도 흔들림과 기울기를 모두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세 기능들은 4K 촬영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호라이즌 스테디는 2.7K 16:9 비율의 60프레임 미만 동영상 해상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기능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카메라를 달고 라이딩을 해봤습니다. 먼저 액션4와 액션5 프로의 락스테디 광각 촬영 결과물입니다. 저를 비추는 카메라에서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과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그 액션5 프로가 흔들림을 더 잘 잡아준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액션5 프로에 있는 흔들림 보정 기능을 모두 모아서 이제 비교해봤는데요. 아무런 보정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흔들리죠. 이게 멀미가 날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락스테디 모드입니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떨림이 보정된 느낌이 들어요. 엄청난 흔들림이 아니라면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락스테디 플러스입니다. 일반 락스테디보다 강하게 보정이 들어가는 대신 살짝 화각이 좁아지는데요. 강한 흔들림이 있는 상황에서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호라이즌 밸런싱입니다. 흔들림을 강하게 잡아주진 못하지만 화면 기울기는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차이가 명확하죠? 보정이 전혀 없는 상태와 4K에서 가장 빡센 흔들림 보정을 하는 락스테디 플러스를 비교해봤습니다. 화각이 살짝 좁아졌는데 보정력은 정말 좋죠. 락스테디는 꼭 켜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오디오 보정 기능입니다. 액션캠 특성상 버라이어티한 환경에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 때 이게 수음을 얼마나 잘해주는지가 중요한데요. 액션5 프로의 윈드 노이즈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비교하니까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지는데요. 윈드 노이즈 기능을 껐을 때는 바람 소리와 이 자전거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함께 나죠. 윈드 노이즈 기능을 켜니까 바람 소리만 싹 사라졌습니다. 액션4와 비교도 한번 해봤는데요.
차이가 극명하죠. 액션4의 윈드 노이즈 감소 기능도 나쁘진 않은데요. 액션5에서는 윈드 노이즈 감소 단계도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고 그 성능도 훨씬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프로 이름값 하는 성능이란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제가 테스트 때 사용했던 액세서리들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나 바이크 같은 액티비티 즐기시는 분들에게 액세서리는 필수죠. 먼저 바이크 시트 레일 마운트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라이딩 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안장 뒷면에 액션캠을 설치해서 뒤에서 따라오는 동료들이나 자전거 도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렌치가 필요하기도 하고 솔직히 혼자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여럿이서 같이 달리실 때는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들에 거치해서 주변을 찍을 수 있는 핸들바 마운트도 있습니다. 라이딩하는 본인 모습을 찍기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이건 360도 손목 스트랩인데요. 손목에 카메라를 달아두고 언제든지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헬멧 턱 마운트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바이크 헬멧에 이게 턱 부분에 다는 건데요. 자전거 헬멧에 다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헬멧 구멍 사이에 고정해봤는데요. 이렇게 착용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주행과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가슴에 차는 체스트 스트랩 마운트인데요. 정품은 아니고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카메라를 끼우면 몸에 착 달라붙어서 라이딩이나 특히 러닝하실 때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일상을 담은 모습을 통해 모드별, 제품별로 화각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건 액션5 프로 락스테디 표준 모드로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화각 비교를 위해 액션4를 같은 위치에 두고 촬영했습니다. 표준 모드에서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광각 모드에서는 보시다시피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초광각 모드. 물론 액션4도 꽤 넓어지지만 확실히 액션5 프로가 옆사람과 앞사람까지 다 나올 정도로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번에는 오즈모 포켓3와 함께 비교해 보았는데요. 액션5 프로의 화각이 훨씬 넓습니다. 확실히 화각이 넓어서 카메라를 멀리 두지 않아도 되니까 회사에서 촬영하기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자리 차지도 적어서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브이로그 찍는 분들에게 희소식일 텐데요. 바로 피사체 중앙 유지 기능입니다. 초록색 네모가 제 몸을 좀 따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회색 네모 화면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찍은 화면을 크롭을 해가면서 피사체가 가운데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제 앞서서 예고드린 슈퍼나이트 기능을 직접 제가 뛰면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퇴근 후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뛰기 전에 야무지게 액세서리 착용해주고 준비 운동도 하고 액션4와 액션5 프로로 동일한 구간을 뛰며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액션4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락스테디 모드에서 액션5 프로가 밝기나 안정화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러닝 영상을 촬영할 때 리모트 컨트롤을 이렇게 손목에 연결해서 GPS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게임 같은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멋지지 않나요? 좀? 긴 시간 촬영할 일이 많은 액션캠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정말 중요하죠. 액션5 프로 배터리는 전작보다 50% 향상된 1950mAh로 최대 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액션4랑 액션5 프로의 배터리 지속 시간을 테스트해봤는데요. 4K에 60프레임 그리고 락스테디 모드로 빡세게 돌려봤습니다. 텍스트 중간중간 액션4는 기기 과열, 촬영 중단됨이라는 알림이 뜹니다. 그래도 둘 다 1시간 정도는 무난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1시간 6분 정도 지나자 액션4는 배터리가 소진돼서 전원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액션5 프로는 1시간 38분 정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죠. 거기다 기본 배터리를 넉넉하게 챙겨줘서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써도 배터리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액션4 배터리와 크기와 무게가 동일해서 호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액션5 프로 기기에 액션4 배터리를 넣어도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션4의 배터리 케이스에 액션5 프로의 배터리를 넣으면 그 풀 충전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게다가 이번 액션5 프로에는 내장 메모리가 들어갔죠. 딱 촬영하러 나갔는데 SD카드 놓고 와가지고 놀란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로 이게 백업도 쉽고 빨라서 용량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DJI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마이크 호환, 이게 참 편리한데요. 포켓3 콤보를 구매할 때 받은 이 DJI 마이크 2와 액션5 프로를 직접 연결해가지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연결이 참 쉽더라고요. 오프닝도 이렇게 바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연결 안정성이 정말 뛰어나고 수음 기능도 좋아가지고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보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액션5를 주로 쓰면서 전작인 액션4랑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포켓3 이거까지 비교도 함께 해보고 여러 가지 찍어봤는데요. 일단 포켓3는 액션5 대비 이미지 센서가 크죠. 그리고 특화된 짐벌 기능이 장점입니다. 걸어다니면서 영상 찍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다만 화각이 한정적이고 인물 중심 영상에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뒤에 풍경까지 보여주는 그런 영상에서는 이거 포켓3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한 내구성이 액션5보다 좀 떨어지죠. 반대로 액션
액션 5 프로는 일단 액티비티에서는 넘사벽 성능이었고 화각도 다양하고 이번 5로 넘어오면서 야간 촬영 모드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셀카봉을 연결해서 써도 되게 가벼워요. 굳이 여러 모드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기본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영상 촬영 입문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배터리 타임이 포켓3보다 액션 5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 포켓3는 콤보 사용이 거의 반강제가 되죠.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리고 일단 들고 다니면 좀 뜨끈해요. 액션 5는 몸 여기저기 붙이고 여기저기 설치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많은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저한테 하나만 사라 한다면 정말 고민 없이 이 액션 5 프로 살 겁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정말 만능 캠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달 동안 액션 5 프로를 사용해보고 장단점 그리고 비교 후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